드디어 플래그십의 인턴이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 여기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 와 잘생겼다. 또 처음 오신 분. 두 분인가요 오늘? 와 꼼대가 알았어. 없어? 여기요. 누구? 입사하기로 했어요. 아직 그냥 오늘 그냥 면접 보신 거여가지고. 두 분인가요 이번 주에? 행복이 매장에 누구? 저번 했어. 그러면 두 분 오늘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들었나요? 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이름, 소속 매장, 그다음에 본인 혹시 디스크 검사하셨어요? 그 이렇게 찍는 거? 거기서 뭐 넣었어? 아, SC. 그 다음에 그거랑 MBTI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얘기하면 돼요. 전 그 이름은 강용이고 할망 밑에서 그냥 그 미용하고 있고 디스크랑 MBTI는 SC의 INFP입니다. 일단 뭐 하자 하면 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고민들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키가 커요. 저 그 미용 시작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동네 미용사 형이 있었는데 그 형 보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미용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해피니언을 모르긴 했었는데 그 친구 따라 온 것 같습니다. 세진이 형. 맞아요. 일로 여기. 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각오. 1월 달에 바로 디자인 되자마자 하프 찍고 찍어? 할 수 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리더가 돼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몇 살? 20살이요. 순수하지 않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출근한 압구정 플래그십에서 일하는 MBTI ENTP D단도 그런 거 같아. 비슷한 똑같아. 저희 장점은 하고자면 해야 됩니다. 하고자면 무조건 해야 되고 안 되면 화가 좀 나기 때문에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떨리는 상황에서 못 마주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저희 장점입니다. 미용을 시작한 이유는 처음에 댄서라면 저는 단지 잘생겨지고 싶다는 이유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적성도 맞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이런 거 서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손이 많이 떨리시나요? 근데 저는 여기 입사한 이유는 매장보다는 이제 저기 학 원장님을 보고 왔습니다. 네. 저는 장소 말고 사람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 지금 해피언을 배우러 왔습니다.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올해로 23살입니다. 와. 양띠.
제가 오늘 첫 출근하자마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네, 3초 손흥민.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갖고 저런다. 처음 오신 분 다 발표하신 건가요? 또 처음 오셨는데 발표 안 해가지고 또 서운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면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오셔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맨 뒤에 빨리 영광의 자리야. 빨리. 네, 좀 이따가 영상. 빨리 인사하라. 그래. 너 열심히 해갖고 자리 마련할 수 있는 거야. 감사했습니다. 또 가시는 분 없죠? 또 가시는 분. 가시는 분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거기 가나? 저기도 가자. 거기도 가자. 아니 안 가요. 안 가기로 했어? 또 금방? 빨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얘기해. 빨리 인사할 때 같이 해. 빨리. 왜? 빨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안 가겠습니다. 안 가기로 했어? 그 다음새 마음이 변한 거야? 마음이 왔다 그래. 그냥 딱 잡지. 그 이번에 아까 오신 20살, 20살 누구지? 뭔가 저기요. 20살은 요즘 20살이 판을 좀 키우는 것 같아. 왜냐면 개띠죠, 개띠. 어제 개띠. 개띠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개띠 손 들어보세요. 개띠. 오. 여기 몇 살 개띠지? 20살 개띠. 몇 살 개띠? 20살. 몇 살 개띠? 32살 개띠. 32살 개띠. 영화. 그 개띠 분들이 장난 아니더라고. 이번 얘기는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들 막 화한다고 무서울 정도. 그 미친 개. 미치면 미치지 못할 게 없다. 그 누구죠? 대구에 그 개띠 있잖아요. 또 20살짜리 얘기 들었죠? 그리고 2명이나 있어요 거기. 20살 개띠가. 그 한 명은 한별이라는 친구고 한 명은 또 있어요. 숙남대 매장 다른 침산점에 있는데 그 친구도 갑자기 10월에 디자이너 된다고 자기는 8.5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 인턴 딱 볼 때 야 너는 눈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고 사부님 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누군데? 그러니까 저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강하다고. 저도 10월에 디자이너 돼서 8.5 하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이 왜 이래? 그리고 다음 주에 가갖고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또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결심을 갖고 있는지. 근데 한별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저번 주에 갔을 때 7월 결심, 8월 결심, 9월 결심, 10월 결심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결심은 70명, 고객 수 70명에 그 다음에
포인트는 100포인트를 하겠다. 네, 모작이겠죠. 모델 작업 70분 하시고 제가 저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10월달에 이제 8.0을 하려면 엄청난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뭐 다음 달에 디자이너인데 뭐 이번 달에 갑자기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잘 안 되죠. 혹시 여기 저 누구지? 남자 태양이 어디까지 갔나요 지금? 태양? 태양 아직 안 왔어. 태양 지금 결심한 거 달리고 있어서 그렇죠. 언제 오나요? 마지막 좀 이따 오면 물어봐야겠다. 어디까지 갔나요 태양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죠. 네. 왜냐면 여기 앉아갖고 얘기할 때가 기억나가지고 저는 결심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전략을 짜고 해요. 의도도 엄청 강력해야 되고. 그래서 한별이하고 그 친구한테는 한별이한테 한 번 얘기 드렸어요. 10월에 8.0을 하려면 고객 수는 아무리 못해도 350명 이상을 해야 되고 한 400명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성이 생긴다.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이룰 수는 없는 거고 10월 1일부터 예약을 지금부터 열어야 된다. 지금부터 10월 1일 예약을 쭉 열고 지금 모작하는 고객을 다시 그날 재방할 수 있게 예약을 잡으면서 너가 모든 에너지 다 끌어모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친구가 이번 달에는 70명, 다음 달에는 150명, 그 다음에 뭐 200명인가 250명인가 뭐 하고 포인트도 200포인트, 500포인트 뭐 이렇게 올려나가는 전략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심연하고 애프터에 또 남았길래 그러면 너는 별도의 그 방을 파겠다 파가지고 혹시 10월에 결심하는 식구들이 있으면 다 같이 그 방을 파는데 그때는 그 정도 그 에너지 주려면 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서울의 조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울산의 조이하고 은송쌤 뭐 이렇게 하고 처음에 디자이너 되자마자 최하 에너지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하퍼들이 같이 에너지를 돕고 모든 리더들, 천호장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하파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에너지를 올리면 가능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방을 파고 결심방을 따로 파고 거기에 에너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되게 당차서 왠지 할 것 같아. 근데 요번에 또 딱 들었는데 미용하는 결심을 15살에 했대요. 15살.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결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걸 뭐 큰 뜻을 품을 때 그렇죠? 7살, 14살. 근데 많은 분들이 뭐 7, 8살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12살, 13살, 14살, 15살 이때 이제 뭔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가 혹시 또 그런 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 가능하겠다. 왜냐면 이 친구는 15살에 그것도 합기도 했잖아요. 합기도 얘기 들었죠? 합기도를 4살부터 13년을 했으니까 17살 때까지 합기도를 하다가 15살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15살에 합기도 이거 비전 없을 것 같은데? 나 그러면은 뭐 하지? 근데 4살 때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람들은. 4살 때 기억 안 나고 엄마가 이제 합기도 했다니까 합기도 4살 전 했나 보죠. 그래서 한 5살, 저는 5살도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사실 6살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난 5살을 기억한다. 있나요? 나는 5살을 기억한다. 없죠? 5살을 기억한다. 역시 놀라운 바. 네, 놀랐습니다. 4살을 기억한다. 한 장면. 한 장면 여기 뭐 기억나요? 4살 때 동생이 태어난 걸 기억한대요. 3살 때 혹시 3살 때 났는데요. 3살 때 났는데. 네, 아무튼 눈여겨볼 만한 식구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미리 얘기를 하시면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나는 뭐 되겠어 뭐 이번에 이거 SCCS 저랑 전화하는 사람이 여기 있나? 어느 매장이지? 저기구나. 저기 얘기를 듣고 내가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 인생 바꾸는 얘기를 잠깐 쭉 들었어요. SC를 했나요? CS를 했나? SC.
SC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SC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엄청난 결심을 해갖고 달렸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봤죠. SC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불안하고 언제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를 쭉 듣고 SCCS 성격 그러니까 그 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SCCS 분은 많이 얘기를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이라 이제 계단 하나 밟은 거라 이제 한 2번, 3번 정도만 더 올라가면 두두두? 누구? 누군지 궁금해. 저기 이름이? 기린이. 저기 얼굴 일어나. 제 기린이야, 기린. 일어나. 기린이. 한 단계 넘었어, 한 단계. 네, 그 한 단계가 어려운 거예요. 한 단계 딱 넘으면 2단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안 쉬어도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하나 시청할 건데 참고적으로 이 영상은 제가 5번 이상 보고 결정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영상 검색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보고 괜찮은데 그러면 2번 보고 전체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니까 그러면 3번 보고 그 다음에 4번, 5번째 보면서부터는 어떤 영감을 흡수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 스승님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님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 스승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저희 스승님이기 때문에 나폴레옹 힐 분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책 내용 중에 일부인데 좀 영상인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것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저거 소리 일부러 낮춰놨는데 킬까요? 민도야. 네. 소리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 이를 운명이라 부르겠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각자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수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인간의 모든 성취는 먼저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과의 모든 만남에서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이 되기 전에 챔피언처럼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은 당신의 마음, 당신이 자신에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승리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신적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입니다. 저는 언젠가 토머스 에디슨을 인터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제게 전구가 실제로 켜지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1000번이나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창조하기 전에도 빛을 보고 열기를 느끼고 필라멘트가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환상이나 어린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바라는 사람들과 실제로 성취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원칙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어쩌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자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자주 의심했습니까? 소수만이 아는 것은 마음이 실제 경험과 온 마음을 다해 상상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볼 때 모든 세부사항, 모든 냄새, 모든 소리를 느끼면서 당신은 뇌 안에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주 걸으면 너무나 견고해져서 주변 세상이 그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스스로를 형성하기 시작할 길입니다. 저 자신도 젊었을 때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는 불타는 열망을 가졌을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저는 업계의 거인들과 할 인터뷰를 상상했습니다.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듣고 곧 이 대화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마침내 앤드루 카네기 앞에 앉았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십 번 해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불안감을 하루아침에 없앨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두려움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이미 조각품을 보는 예술가의 명료함으로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몸이 변합니다. 당신의 자세가 변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톤이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확고함을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인식, 당신과 그들의 인식은 성공이 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해 보이는 환경을 만듭니다. 역사상 위대한 챔피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로저 베니스터. 그는 달리기의 4분의 벽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기 전에도 이미 그 거리를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톱워치에서 느끼기 전에 승리를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정신적 규율로 깨어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으로 변하고 작은 행동들이 쌓여 위대한 승리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거기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내가 바보처럼 보이면 제가 힘겹게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것을 성취한 모든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는 사기꾼처럼 보일까봐, 거물들의 비밀을 해독하려는 단순한 기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더라도 시작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 아직 갖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이미 당신인 챔피언으로서의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십시오. 마치 당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한 만족감을 느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만날 것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용기를 내어 행동하는 사람에게 온 우주가 공모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확고함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몸을 항상 당신이 되기로 예정되었던 버전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꿈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로피를 받기도 전에 챔피언처럼 행동함으로써 당신이 이미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과 여성이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유리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위대한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란다 또는 노력해 볼게.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말은 당신 삶의 궁전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모든 망설이는 문장은 당신의 잠재력 주위에 두려움의 벽을 씁니다. 반면에 결정과 확신의 모든 말은 진보를 향한 새로운 문을 엽니다. 저는 제 인터뷰를 위해 위대한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상적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 저는 바로 거기서 아무도 망설이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겠다고. 저는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말할 것이라고. 윈스턴 처칠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온 유럽이 붕괴 직전에 있을 때 그는 약한 희망의 말을 중얼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 국민의 마음과 우주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망설임 없는 언어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 주위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내 생각에는 또는 노력해 볼게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말들은 비록 겸손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길 전체에 퍼지는 불확실성의 뿌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내 생각의 눈을 나는 안다로 바꿀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마치 닫혀있던 문들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여정에서 이것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확신의 선언문을 적는 노트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작가다. 또는 내 말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킨다. 저는 이 문장들을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서 제 행동이 제 말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어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의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너무 어렵다입니까? 이 미묘한 선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을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항상 당신이 반복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는 모든 단어를 관찰하십시오. 나는 바란다 또는 나는 노력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즉시 나는 할 것이다 또는 나는 결정했다고 바꾸십시오. 당신은 이 교환이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각 단계에 쏟는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첫 번째 위대한 책을 쓰고 있을 때 관심 있는 출판사도 없었고 재정적 지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존재한다. 세상이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저는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확신은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의심할 때조차도 제가 포기하는 것을 막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오만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당신이 내일 수확할 것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누는 대화에도 말입니다. 말에는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확신의 힘으로 말할 때 그것들은 의심의 시면 위에 다리를 놓습니다. 망설임으로 말할 때 그것들은 당신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각 문장을 마치 우주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뒤에 날아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조이는 압박감이 속삭입니다. 만약 잘 안되면, 만약 모든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은 비록 매우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힘을 덮고 있는 베일입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이것을 소수만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사업에 파산했고 정치적 패배를 겪었고 인생의 사랑을 잃었고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파괴했을 건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러한 실패가 그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시기에 이 그림자를 가까이에서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강력한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고 성공을 수년간 연구한 후에도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제 안의 목소리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경험이 없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목소리들을 듣는 대신 저는 제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미래에 속한 사람의 존엄성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작은 실수라도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패, 모든 걸림돌은 그 안에 숨겨진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 조정, 용기를 강화할 기회입니다. 저 자신도 수년에 걸쳐 닫힌 문과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기회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상황은 제게 성취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넘어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는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가 이미 쓰여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계단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패배의 판결을 최종적인 선고로 받아들였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가는 길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가 수년에 걸쳐 발견한 것을 모든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기로 한 당신의 결정입니다. 당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당신의 마음은 이전에 장애물만 보았던 곳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비된 느낌이 들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반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모든 실패는 나를 가르치고 모든 도전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확신을 가지고 말한 이 단어들은 실패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진정한 적은 그것이 나를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8번의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의 사업이 무너지고 그의 건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당신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목소리의 합창을 듣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패배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리허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장애물을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두려움을 키웠던 에너지가 당신의 용기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마치 당신이 모든 것이 단지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며 승리가 이미 거기에 당신이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눈에 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나서 정확히 그것을 하십시오. 어쩌면 작은 발걸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큰 도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진 모든 움직임은 당신을 당신의 목적지로 데려갈 다리에 놓이는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다시 맴돌 때조차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위대한 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인생은 갑자기 나타나는 위대한 영웅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의식들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 자신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할 정도로 단순한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빈스 롬바르디에 의해서 이것을 수정처럼 맑게 보았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 전에 매일 모든 세부 사항에서 챔피언처럼 행동하도록 마음과 몸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불신받던 팀을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에도 적용했습니다. 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쓰던 기간 동안 매일 예외 없이 일찍 시작했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더라도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입었고 마치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모든 종이와 펜을 정리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의식은 제가 단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쌓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작은 행동이 제 자신에게 나는 이 일에 합당하다, 나는 이것을 완수할 능력이 있다고 재확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당신이 열망하는 수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 알립니다. 의심의 순간에 부주의함이 어떻게 세우며드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혼란이 종종 우리 안의 혼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요? 저는 항상 환경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되고 싶은 리더인 것처럼 작업 공간을 정리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이전에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기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이고 규율이며 당신의 잠재의식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매일 아침 의도와 주의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신호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느낍니다. 당신의 말에서 느껴지는 확신, 눈빛에서 빛나는 자신감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들도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당신 자신의 버전이 되도록 마음과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챔피언인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트로피가 당신 손에 쥐어지기 전에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혜의 다음 단계로 함께 올라가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맞아요. 뒤에 계신 분 잘 못 봤죠? 뒤에 자막이 좀 봐야 좀 재미있었는데 네. 못 보신 분들은 또 한 번 한 번 들을지 말고 몇 번 들으셔야 돼요. 몇 번 들으시면 도움되는데 어떠세요? 잠깐 여기 어때요? 좋아요. 네, 여기도 어때요? 좀 더 받고 싶죠? 더 듣고 싶죠? 몇 번? 여기는 더 듣고 싶어요? 좋아요. 여기는 더 듣고 싶어요. 여기는 고개 일단 끄덕이는 걸로. 네.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이도 무슨 내용이죠? 자기가 원하고 상상하면 할 수 있어요. 원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한 다 대여섯 번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더 강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윤 어디지? 네, 강윤이가 어제 그저께인가 저한테 전화를 이제 온 거예요. 어제 3일 전인가? 네, 3일 전인가 연락이 딱 오는데 갑자기 제 심장에서 무슨 그걸 얘기하려고 뭐 전화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딱 전화가 딱 와서 목소리를 딱 듣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기분이었어요. 사부님, 저 준비됐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느낌이 저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윤아, 너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들렸고 그 다음에 한 거를 너 준비됐구나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엄청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모든 리더가 마찬가지인데 리더라 그러면 리더는 되게 단순해요. 리더는 얼마나 단순하냐면 식구들이 리더를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매장의 식구들이 강윤이를 어떻게 하면 강윤이를 믿을까?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강윤이한테만 전달이 되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동이 아니라 나 진짜 식구들한테 우리 매장의 식구들한테 나 믿음을 얻고 싶어. 너나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식구들이 나를 믿도록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건 강윤이가 그 마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도와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도가 맨 처음에 디자이너가 되고 리더가 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은 이거 왜 이래 뭐 마음하고도 대화 안 돼, 뭐 모토하고도 대화가 안 돼, 자기 생각대로 막 이제 하고 있고 막 이런 와중에 뭐 엘센도 좀 원망하고 뭐 다른 이거 뭐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부정적인 게 이제 처음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느껴지죠. 처음에 오픈 딱 하면은 나도 이제 리더구나, 뭐 잘해봐야지,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에 뭐가 있냐면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잘해봐야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잘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뭐를 하나요?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일반 사람은 뭐 할까요? 여기 있는 디자이너나 인턴분이 어떤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돼. 안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네, 맞아요.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을 끌어들여요. 안 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절대로 나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가 한 좀 식구들 다 나가고 뭐 어느 계기를 통해 갖고 이거 뭔가 내가 문제구나 해가지고 이도사가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도사가 어느 때부턴가 매일 엘쌤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한테 전화하고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처음에는 되게 어설펐어요. 그 질문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말도 되죠. 말이 되는데 정말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 이건 대답이 뭐지? 다시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정말 어린애가 이렇게 걸어가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면 한 번 두 번을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답을 해줄 때, 더 위에 있는 깨달은 리더분들이 답을 해줄 때 자기가 그 단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쭉 얼마 안 됐죠? 그 시간이 몇 월이었죠? 불과 한 12월이면 지금까지 한 두세 달은 정신없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 한 3, 4월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느낌이구나,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식구들이 이도를 믿어주고 근데 식구들이 이도를 믿은 게 아니라 이도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식구들의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거예요. 바꾸고 나니까 식구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희재 어디지? 희재 또 연락 아파요. 희재 엄청난 사랑을 주고 식구들이 엄청난 사랑을 주면서 그들도 이도의 마음을 느끼면서 조직이 강화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강윤이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강윤이뿐 아니라 모든 리더들 그리고 모든 디자이너들 모든 인턴분들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금방 내용에서 제가 가볍게 정리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뭣도 모르고 결심하는 거예요. 인턴이든 디자이너든 그게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일단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결심이든 2천, 3천 이런 게 아니라 나 변해봐야겠다. 나 이렇게 쭉 살지 말아야 나 다른 인생으로 더 성장하든 더 성공을 하든 아니면 100억을 벌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매출 무엇이 됐던 간에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런 결심을 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실 그냥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 이런 영상이 나와요. 준비되면 해야지. 완벽하면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지. 완벽한 준비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준비되면 해야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냥 한번 결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은 되게 무섭대요. 그래서 기린 쌤이 얘기해 준 게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CSSC 또는 C가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결심을 할 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했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이런 눈빛으로 보면 어떡하지? 했다가 모자르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면 얘는 나를 어떻게 볼까? 얘는 나를 어떻게 볼까? 고객은 나를 어떻게 볼까? 원장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인턴은 나를 어떻게 볼까? 디자이너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만약에 했다 한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많다는 거예요. CSSC 분들은. 그래서 내가 그게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거예요. 그 SCCS 분들은 그게 이제까지의 습관이 이렇게 딱딱하게 돼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다른 생각 딱 해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멍 때리다가 그럼 다시 또 하려면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은 저는 지금이 편해요 라는 말로 귀결이 끝나는 거예요. 전 지금이 좋은데요. 지금이 좋죠? 맞아요. 지금이 좋은 게 맞아요. 왜 좋아요?
되고 나면 불편해지니까. 불편할 바에야 지금이 편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좋아요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분은 변했는데 안 됐어. 욕 먹었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럴 바에야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근데 기린은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에너지를 얻어서 옆에 있는 식구들과 리더와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해보자 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한 거예요. 그게 일단 결심한 거예요. 결심을 하면 그게 올바로 가던 뒤로 가던 앞으로 가던 옆으로 가던 뭐가 됐던 간에 그냥 결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결심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동이든 간에 잘못된 행동이든. 그리고 주변의 말을 사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주변에서 뭐 일을 못했네, 뭐 인터넷 뭐 저렇게 보다, 디자이너 저렇게 보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말한 거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입사한 23살 D만 있다 그랬잖아요, 디스크에. 이분은 다행히 정말 재수 좋게 그런 게 디스크 D래요. 디스크 D. D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DI 같아. 사람 말이 많아요. 어머 느낌이 딱 왔다 그러면 느낌 딱 왔어? 해보지 뭐 그냥. 이런 게 그냥 어렸을 적에 그냥 좋은 습관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디스크가 뭐가 됐던 간에 그냥 일단 결심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설사 내일 무효가 될지언정, 설사 내일 안 될지라도 저는 이 원리를 너무나 완벽히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걸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이거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거를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일단 뭐가 됐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심해서 뭔가 이룬 분들은 그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 나도 저렇게 했어. 그냥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말도 안 돼. 저거는 안 돼. 안 되는 거에 도전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000만 원인데 1200에 도전하자.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원래 하던 습관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난 저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 저건 불가능. 본인이 생각할 때 저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바로 그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야지만 내가 안 하던 생각과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결심하고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심하고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심하고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반드시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반드시 내 맘에 딱딱딱 안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안 돼. 반드시 만나요. 실패라는 걸 반드시 만나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2천의 사람도 매일매일 그걸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한 마음이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뭐 21일까지 중간중간 가다가 이제 나 초급 디자이너인데 이제 디자이너인데 이 정도면 잘했지 뭐 자기하고 타협하고 그런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있다가 아니야 다시 눈 떠서 그래 아직 남았어 가보는 거야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야 되는데 저 실패를 정반대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하면 합리화를 하고 핑계대고 실패를 하면 합리화를 하고 또 핑계를 대고 그런데 원래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제품 회사, 모든 그림, 전 세계의 그 어떤 잘난 사람도 실패하지 않은 인간. 여기에 있는 LCM부터 시작해갖고 혁쌤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있는 잘났다는 뭐 전부 다. 예를 들어 여기 조이가 뭐 너무 잘했대. 조이 어디지? 조이가 되게 잘했대. 막 승승장구했대. 하이가 너무 잘했대. 막 승승장구했대.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승승장구지 마음으로는 아픔이 반드시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아픈데 아니야 이겨낼 거야. 그래 아니야 이겨낼 거야. 아니야 또 당연히 내려가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조이는? 엄청 많았죠? 그냥 다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냥 다 내려놓기도 싶었고 누가 옆에서 막 이간질도 하고 누가 옆에서 질투도 하고 누가 옆에서 시기도 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도 하고 그럴 때마다가 그냥 깽판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어요. 하이도 당연히 있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가위 이야기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우리나라의 현재는 가위 이야기가 모든 그 가위 업계는 원래 그 이런 전국망을 통합하기가 하늘의 별 따위가 아니라 그냥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시기 전까지 실패가 없었을까요? 가위를 만들었는데 날린 적이 없었을까? 뭘 만들었는데 뭐 다 몽땅 잘못된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저 실패는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저 실패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하신 말씀도 그 말을 했었어요. 반드시 실패는 없을 수가 없다. 다만 실패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저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 하나를 더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을 하나 알아낸 거예요. 이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크게 깨우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강윤이한테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냥 지금까지 생각으로 좀 했다면 이제는 그냥 모든 생각을 버려놓고 그냥 나는 하나도 모른다. 그냥 다 하란 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게 자기 일피 안 할 수 있잖아요. 하란 대로 다 하면 되니까. 그게 실패를 하잖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창피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란다고? 옆에서 뭐 시기한다고 질투한다고?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실패가 걸림돌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패하면 자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누가 뭐라 하는구나.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쪽팔린 거야. 쪽팔리고 일어나는 게 뭐 하니까? 에이 다시는 안 할 거야. 역시 내가 이렇지 뭐. 역시 이건 아니었어. 이러면서 다른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네. 근데 저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들은 디딤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반드시 이거는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이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실패하고 그 다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심하고 행동하고 실패하고 또 한 번 성장하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전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실패라는 거는 바로 내 생각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저 생각을 더 빠른 시간 안에 깰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과연 지금 어떻게 왔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 전구에 전류가 딱 들어올 때 몇 번에서 전류가 들어왔나요? 1000번 넘게 했겠죠? 1000번 넘게 했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저렇게 했는데 안 되고 그런데 뭐를 했대요? 그게 느낌으로 왔어요. 뭐를 했나요? 응? 에디슨은 뭘 했나요? 뭘 했죠? 또 했어요. 그 전에 뭐 했나요? 에디슨은 상상해서 불이 켜졌어요. 바로 뭐냐면 그 전류에 불이 들어오는 거를 느꼈어요. 불이 들어오는 거를 느꼈다고. 이해가 돼요? 이 필라멘트 이거를 딱 보고 여기에 전기가 들어오는 거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1000%의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시도할 때 이제 한번 해봐야지. 탁 했는데 이걸 붙이면 이걸 시도를 딱 하면서 전기가 찌릿 들어오는 걸 하는데 안 들어와. 이게 아니구나. 또 다른 거 딱 해가지고 시도를 이제 이거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딱 눌렀는데 전기가 또 안 들어와. 그러면 2개 빼. 이제 이 방식은 안 돼. 세 번째 방식. 이거 하면 전기가 들어온다. 이거 하면 전기가 들어온다. 딱 했는데 전기가 세 번째 방식 빼. 네 번째 방식. 그 사람은 에디슨은 분명히 그 한 번 실험을 할 때마다가 이건 분명히 이번엔 들어올 거야. 이번 분명히 들어올 거야. 이번엔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도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그 로켓가 이렇게 갔다가 하고 다시 내려오는 상상. 이게 올라가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다가
다시 내려와서 거기 착지하는 상상. 그게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보였을 거예요. 저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반드시 된다. 남들이 근데 뭐 야 박사들도 못했고 나사에서도 못했고 아무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걸 본 거예요. 그 떨어져서 이게 딱 잡아주는 이거를 느낀 거예요. 저거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근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만 한 게 아니라 라이트 형제도 똑같은 원리예요. 라이트 형제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가는 위에 형제끼리 위에 하늘 보다가 새가 날아가는 거 보고 저거 사람도 이렇게 날개 달면 날 수 있겠는데? 저거 분명히 된다. 이거 하고 그냥 빨리 일로 와봐. 나무 짜가지고 거기에 천대기 해가지고 한번 다 띄워보고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여러분들이 2,000을 결심하든 300을 결심하든 뭐 3,000을 결심하든 5,000을 결심하든 간에 일단 결심하고 행동하면 아까 누가 그랬죠? 제가 테레비전 갔을 때 누구지? 지민이 말고 명근이 일기갱했다. 일기갱이랑 월기갱했대요. 저한테 와 드디어 명근이가 월기갱했습니다. 오늘 며칠이니? 17일이야. 17일 만에 자기 인생에서 자기 디자이너 인생에서 최고의 월 기갱을 한 거예요. 17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13일이라는 숫자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되면 또 월 기갱이에요. 내일 모레 되면 또 월 기갱이에요. 그 다음에 되면 또 월 기갱이에요. 비록 3.0 결심을 했지만 아니야 3.0은 얼마를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계속적인 월 기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아쉽게도 3,000을 결심했는데 예를 들어서 2,500에 머물렀어. 그래도 그래도 정말 많이 배웠어. 정말 많이 됐어. 다음에는 3,000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3,000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4,000 결심을 하게 될 거예요. 3,000 이거는 분명해. 나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 나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잘못 썼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 그런데 나폴레옹 힐 이분은 이쪽에 대해서 엄청 깊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쭉 듣고 책도 좀 보면 정말 이분은 완전히 심도 있게 안으로 들어가셨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잘,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저를 다시 돌아봤어요. 저는 저 또한 이게 확실히 보여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저는 어느 정도 보이냐면 이번에 준호 브랜드가 8천억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가치가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야 이건 대박이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일단 1조를 넘었구나. 우리가 하려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사람이 증거해 주셨어요. 180개를 준호 정도만 만들어도 8천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200명의 리더는 당장 내년밖에 안 되고 내후년에 400명의 리더나 500명의 리더가 나오고 3년, 4년, 5년 안에 반드시 1,500명의 리더가 나올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얼마짜리의 가치인가? 10조가 넘겠는데? 1조는 무조건 넘죠. 180개가 8천억이니까. 우리가 1,000명의 리더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도가 아니라 저는 벌써 주변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느껴요. 내년이 딱 되면 올해 하반기가 지나서 내년이 딱 되면 미용업에서 미용계에 있는 미용인들, 디자이너나 인턴 이런 사람들이 해피니언 이러면 어떤 시각으로 볼지가 느껴질 정도예요. 완전히 느껴지고 거기에 그 다음 년이 되면 미용계가 전체가 흔들리겠구나. 흔들리는 1,500명이 됐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이 되면 엄청난 흔들림이 시작되고 내후년이 되면 엄두도 내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엄두도 못 내요. 저기랑 함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때 되면 여기 있는 천호장분들이나 또는 여기 있는 리더분들 또는 앞으로 리더가 되는 분들은 분명히 거기 가서 심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느끼고 2년 깨달은 분들이 거기 가서 더 빠르게 느낄 거니까. 여기가 강윤이가 될 수도 있고 하이가 될 수도 있고 이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반이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다른 매장에 가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경험했는지
바니가 어떤 인턴 때 어땠고 디자이너 때 어땠고 다른 매장에 있을 때 어땠고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실패를 반드시 하고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때 갔을 때 실패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팠었던 때를 분명히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정말 다 떠나고 싶었다고, 안 하고 싶었다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나의 밑거름이 됐다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되게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가정환경이 힘들든 연인 때문에 힘들든 아니면 뭐 돈 때문에 힘들든 어떤 것 때문에 힘든 상황. 그리고 지금도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들리는 분이 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서 나가는 분이 있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우리가 뭘 하는지 보면서조차도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용기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용기 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나갔다가도 여기 있는 식구들이 다 있잖아요. 막 20살, 21, 뭐 18, 19, 20, 21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1년이 지났어요. 또 1년이 지났어. 지났더니 와 쟤들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 아 나 쪽팔려서 저기 못 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다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패가 다른 사람들한테 갔을 때 더 멋있는 이야기의 재료가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군대에서 했어요. 저는 군대 갔을 때는 아직도 상상을 해요. 특전사를 결정했을 때, 공수부대를 간다고 결정했을 때, 저는 공수부대 딱 결정을 했을 때 제 친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런데 같이 해병대 가자고 해놓고 몰래 해병대 갔을 때, 순다가 나 해병대 간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데려다 주면서 제 머릿속에 결심은 끝났어요. 나는 공수부대 더 힘든 데 가서 중사를 달고 너가 병장 때 나는 너를 면회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일까? 실제로.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거를 똑같이 했어요. 제가 중사가 딱 되고 걔는 병장 때 저는 걔가 있는 해병대가 걔가 제일 위에죠. 제일 위 병장이 이제 다 날고 나올 때 저는 걔를 특전사 해병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특전사예요. 왜냐면 변변다가 안 될 것 같이 그 계급도 안 되지. 그런데 왠지 해병대는 좀 이렇게 하는데 특전사한테는 눌리지. 근데 저는 그때 중사 군복을 입고 맨 앞 거길 통과해가지고 여기 남동현 병장 면회하러 왔습니다. 남동현 병장은 면회하러 나오고 그때는 이 원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똑같이 뭐를 하고 있냐면 해피니언이라는 브랜드, 저는 원래 브랜드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 세계에 대표가 없는 미용인 공용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해요. 헤어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요리 분야든 제약회사 브랜드든 뭔데 대표가 없어. 대표가 없는 게 아니라 대표는 거기에 있는 식구 전체가 대표인 브랜드.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이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면 대표가 없으니까 어떤 대표가 죽어 나간 간에 이 브랜드는 계속 살아있겠구나.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면 과연 어디부터 움직여야 될까? 근데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시작은 1년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1년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데 엄청 빠른 게 아니에요. 25년 내공이 여기에 쌓여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잘난 체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걸 공동의 브랜드로 만들까? 이 브랜드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누구의 대표가 없는 브랜드니까. 리더들이 선정해서 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해피니언 안에 있는 식구들이 여기에 주인으로 만들 거니까. 저는 그래서 해피니언 브랜드가 내년 되면 어떤 느낌이 날지도 보이고 내년 돼서 200명은 반드시 넘게 돼.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뭐 안 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해피니언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용인은 해피니언이란 브랜드를 다 알게 될 거예요. 미용인들은 일단 그게 나홀로 매장이 됐던 아무리 큰 데가 됐던 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저기는 이상한 조직이다. 지금도 이상한 조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저긴 도대체 뭐지? 저기 시스템은 뭐지? 저기의 제도는 뭐지? 저기의 배분법이 되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조직이야?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제도나 정책은 없어요. 알다시피 일반 미용실보다 더더욱 없고 배분법을 남한테 다 알려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도 뭐 오무선 회장님이나 얘기해서 미팅에서 알려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뭐 새로운 원장님도 오고 다른 데서 와도 일반 분들이 딱 듣더니만 자기가 이제까지 경영 수업을 받고 나서 이런 참신한 관점으로 경영을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뭐 외부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여기에 있다가 나가셔도 되지만 저는 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가지 말고 그냥 바지끄댕이만 잡고 옆에만 있어도 변한다고. 옆에만 있어도. 아니면 나가더라도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인턴이든 디자이너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용인은 해피니언을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도대체 쟤네 뭐야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내후년이 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날 즈음에는 4년까지도 아니에요. 한 3년 정도, 내후년 정도밖에 안 봐요. 내후년 정도만 되면 기업 하시는 회장님들이나 매스컴에서 그들이 알아서 올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에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가지고 여긴 뭐 이런 조직입니까? 아까 가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대표를 좋아할 수 있지? 어떻게 리더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리더를 저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스승이라 그러고 믿을 수가 있지? 식구들끼리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식구들과 식구들이 전부 다 고마움과 감사함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 그러면 매스컴이 와서 묻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3년, 4년, 5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를, 해피니언에 있는 우리를 뭐라고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는 5년이 아니라 5년 뒤에는 뭐 정상에 서 있겠지만 정상이 아니라 정말 많은 리더들이 다른 기업에 또는 다른 나라에 아마 심연을 하러 가실 거예요. 무슨 기술 교육이 아니에요. 기술 교육이 아니라 심연을 하러 가실 거예요.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가실 거예요. 경영 강연을 하러 가실 거예요. 경영이라는 게 뭐 별게 있는 경영이 아니라 어떻게 이타 경영이라는 게 아마 부상하게 될 거예요. 저 이타 경영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주 많은 회사들이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회사들의 원리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거를 하려면 거기 위에 있는 최고의 리더는 돈과 명예를 내려놓아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걸 더 빨리 느낄 수 있으니까. 저는 느껴져요. 여기 있는 뭐 지금 하포하시는 분들 중에 엄청 이름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직 이름이 안 거론되지 않지만 이제 시작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도 이거를 빨리 느끼는 분들은 분명히 머지않아는 1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년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 시작될 거고 내년에는 정말 많은 리더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스토리에 대한 영감을 주러 가시는 시간이 많이 올 거예요. 한별이도 모실 거예요. 한별이도 10월달에 모시면 이상하잖아요. 10월달에 모시면 안 되고 다음 달 정도에 우리 심연할 때 모셔다가 그 결심과 의도와 스토리를 들어보는 거 어떠나요?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18살 누가 있죠? 우리는? 유나? 유나 어디 있니? 유나? 네, 알죠? 유나도 이제 디자인 언제 되죠? 너도 10월이니? 리더. 자 우리 유나도 우리 결심의 의도 좀 넣어야겠다. 18이면 낭낭 18세. 낭낭 18세도 딴 데 가서 심연하는 걸로 좋겠네요. 서로 이제 맞바꿔 가면서 심연하면서. 그런데 여기 앞에서 결심을 하고 의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거의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근처를 가던가.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 떨려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그 떨림이 점점 위대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때 나가가지고 노필만결할 때 손을 딱 들어서 자기가 발표를 해보세요. 발표한 사람들은 싹 다 알아요. 자기 에너지가 세진다는 것을. 자기 에너지가 반드시 세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다 했지만 지금은 조금만 하는 거예요. 3명이 됐던 6명이 됐던 조금만 딱 해서 그들의 에너지를 북돋는 거예요.
국토기 때문에 반드시 그 노필란계를 하는 분들은 두렵지만 자기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 사람 에너지는 훨씬 더 강력하게 강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부를까요? 저는 반드시 문구를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죽었을 때 또는 제가 죽기 이전에부터 이 얘기는 떠돌기 시작할 거예요. 뭐라 부를까요? 어? 미쳤다? TV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를 전설이죠. 이거는 그 느낌 있잖아요. 저거는 말도 안 돼. 기적도 아니야. 저거는 그냥 전설인 거야. 말로만 그냥 전해 내려오는. 여기 있는 분들이 뭘 모르겠어요. 그 지구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게 또 하나의 브랜드가 계속 이어질 때 이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눈물 흘리지 않아. 언제 들을까요? 이 말을. 일론 머스크가 그 로켓 쏴서 처음으로 딱 성공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사람 기분은. 여기 딱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딱 쏘고 쭉 가서 계속 숨죽이고 기다려요. 마지막에 저기 로켓에서 그 이 불이 뿜어지나 쭉 날아가다가 오늘도 봤어요. 오늘도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로켓가 이렇게 쭉 가서 우주 밖으로 나와서 얘를 딱 띄워주고 그 다음에 부스터가 한번 딱 장착돼요. 근데 옆에 4개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더니 이 기체를, 왜냐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우주 밖으로 딱 나갔으면 얘가 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해봤기 때문에 저게 무슨 그 원리인지 알아요. 딱 보고 딱 알아챘어요. 우리가 스카이다이빙 해보신 분, 여기 해봤지만 해보신 분 있나요? 스카이다이빙 왜 하늘에서 이렇게 딱 뛰어내리는 거 하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뛰어내리면 손바닥으로 요렇게 하면 이쪽으로 싹 돌아요. 요렇게 탁 하면 이렇게 딱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다리를 요거 탁 접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싹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델타 자세를 하면 머리로 싹 꼽히면서 몸이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위에 있는 그 4개의 여기에 있는 4개의 날개가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떨어지게 탁 움직이는 거예요. 기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다시 불이 딱 꺼져요. 꺼지니까 그대로 밑으로 쫙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옆에 이 4개 날개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직선으로 떨어지게끔 날개가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오더니 마지막에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에 8개의 불이 딱 나오면서 다시 이제 점화가 되면서. 근데 일론 머스크 처음에 그 영상을 봤어요. 하늘로 딱 올라가서 딱 쭉 떨어지면서 불이 딱 나오면서 환호를 질러요. 와, 저건 이제 99% 완성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오면서 막 서로 안아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장면을 딱 봤을 때 머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내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뭘 하는지 더 많이 궁금할 거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내년이 되면 있는 분들 모두가 다 하퍼일 거고, 그분들은 분명히 다 리더를 공부하고 있고 리더자일 거고, 오픈을 리더 준비를 해서 지금 리더를, 분명히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이 되면, 디자이너를 되면 무조건 다 내년이면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될 거고, 인턴이라면 내년이 되면 다 하이 퍼포머가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인턴은 전부 다 하이 퍼포머가 돼 있을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너무 좋은 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분들이 이탈리아에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다니면서 한 명 또 한 명, 지금은 이탈리아단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그 곡선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퀀텀 점프의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점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새싹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새싹 요만큼. 오히려 올해 하반기가 되고 내년이 되면 여기에 인턴분들이나 또는 여기에 이제 막 18 궁금해요. 저기 18의 윤하가 내년에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앞에 쓸지, 올해 하반기 12월 달에 과연 단상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윤하가 올해 12월에 단상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연소 윤하 올해 12월 행사할 때 단상에 쓸 것 같아 못 쓸 것 같아? 윤하는 쓸 거야? 좋아요. 네, 반드시 쓸 수 있죠. 10월에 디자이너가 되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18인데 최연소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해갖고 다 띄워줘야 돼요.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많은 18살짜리들이 17, 18 고등학생들이 꿈꿀 거예요. 희망을 느낄 거예요. 아마 와 18이래. 그런데 하이퍼포머래. 정말 많은 디자이너들이 전부 다 윤하를 알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저는 그래서 항상 고마워요. 마음이 덕분에. 마음이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시발점으로 도화선 역할을 한 거죠. 도화선은 옆에 또 에너지 주고 막 여러 많은 여기 있는 모든 아퍼분들이 중간에 도화선을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미용인들이 상상도 못해요. 왜? 우리는 아직 밖에다가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쌤한테 부탁했어요. 엘쌤 이제 인스타 말고 유튜버가 되면 날 것 같은데, 유튜버가 오래 갈 것 같아. 인스타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광고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다른 걸로 대체되면 뭐지? 유튜브는 근데 광고 대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로 전 세계 사람들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초강력한 유튜버가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고, TV를 만들자. 뭐 전환길 씨도 만들었으니까, 전환길 선생님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TV 하나 만들어서 뭐 미용 TV로 해가지고 재단 TV라든 뭐 만들어가지고 정말 지금부터 방송을 해도 저는 너무나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오히려 줌 미팅을 TV로 송출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월요일 리더 줌 미팅을 그냥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해도 되고, 화요일날 하고 있는 디자이너 하퍼 미팅 모든 미용인을 위해서 TV로 우리가 송출을 해주자. 그러면 정말 많은 미용인들이 인턴이든 디자이너든 리더분들이 보고 많은 거를 깨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저희가 월요일날 화요일 하는 거 보면 아까워 죽겠어요. 이걸 우리만 본다는 게.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온 분들을 보면 와 씨 이거는 강의고 뭐고 내가 내 심연을 듣는 것보다가 이 줌 미팅 그냥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기감이 되는데, 이런 거를 모든 미용인이 다 보면은 얼마나 좋을까. 많은 인턴이나 많은 디자이너나 많은 리더분들이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될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걸 송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설이라고 말할 거예요. 미용인들이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일반 회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모든 업에 있는 분들이 자기 일을 사랑했으면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일을 그게 뭐 어떤 업종이 됐던 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타경영의 이런 마음으로 자기 업을 대한다 그러면 정말 강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버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사심이 굉장히 많고 나라가 나라별로 막 자기들 각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저는 예전부터 이거를 꿈꿔왔었어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일본이 50년, 미국이 200년, 아시아의 한 나라가 5,000년간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정말 오래 막 20년 전부터 계속 듣다가 저는 그거를 왠지 한국 아닐까?
비룡정정, 화룡정정. 우리가 용을 그릴 때 마지막에 눈 아래 점을 어디에 딱 찍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딱 만들어지는데 그 화룡정점에 눈 아래 점을 딱 찍는 국가가 한국이 아닐까? 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삼국지를 볼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삼국지를 보면서 나는 반드시 책사가 되리라. 그리고 제 이름을 모르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누군지를 더욱더 모르게 하는 게 좋겠다.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 뭐야? 몰라. 그냥 김사부라 불려. 했는데 또 여기에 있는 스승 중에 한 명이 김사부가 되고 누구는 이사부가 되고 누구는 김사부가 되고 자기 성이 있어서 그냥 사부가 되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 구전에서 나오는 전설 같은 그냥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어떤 믿음 체계도 아니고 이거는 뭐 어디 신앙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돈을 벌자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의 종교라는 개념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냥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고 정말 이타심이 뭔지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단체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벌써 와 있어요. 제 마음 안에. 기업이 볼 것 같아요. 머지 않아서 3년 안에. 그래서 저는 저기 안에 어떤 문구가 좋을까? 어떻게 우리를 불릴까? 해서 전설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지금 느껴져요. 제가 느껴진다는 건 아까 나폴레옹 힐 분이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길 위해서 오늘 한 발짝 가고 거길 위해서 이번 달 한 달 가고 거길 위해서 오늘 또 한 발 가고 내일 또 한 발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결심을 했는데 월 결심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냥 2천 해봐야 되겠다. 난 3천 하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월만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저기 위에 이유는 모르는 그 이유에 이거를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한 거 모든 것을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한 발짝 한 발짝 간 그 데이터는 전설의 일부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무엇이 됐건 간에. 그리고 정말 행여나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때가 된다면 나갔더라도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안 봐도 돼요. 어둠 속에는 빛이 생기면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요. 깜깜한 어둠에는 빛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안 보고 싶어도 거기를 봐야 된다고. 딴 데는 깜깜하니까 거기만 빛이 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보인다면 다시 오셔도 되고 여기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 힘들기 이전에 자기가 물어보시면 돼요. 리더분들한테 묻든 에너지 있는 분한테 묻든 물어봐서 나 이런 감정이 자꾸 들어. 나 이런 에너지가 자꾸 떨어져. 여기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그 나폴레옹 힐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개인이 결심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만 하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똑같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나폴레옹 힐이란 분은 너무나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의 성공한 책이나 돈 버는 책이나 뭐 잘하는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 보면 다 목표 결심하고 하나하나씩 계획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중요한 문구에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거를 성공적으로 계속 가려면 그거를 믿고 있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유지된다는 것을. 그쪽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동반자가 있어야지만 그곳을 갈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 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폴레옹 힐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에너지의 주변 사람들, 내가 가는 길에 오늘을 여러분이 하루를 살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카톡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영상 유튜브를 보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누구랑 전화를 했는데 그게 내가 가는 길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기에 또 끝나고 나서 누가 뭐 두 명, 세 명씩 이제 밥 먹으러 가든 맥주 한잔 먹으러 가시든 뭐 어디 가실 거예요. 가면은 갔을 때 이야기하는 걸 꼭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꿈이나 목표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연애를 해도 반드시 그게 아니라면 빨리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분을 합류시키는 게 좋아요. 합류해서 우리 같은 방향을 같은 목적지를 보고 한 발짝이라도 같이 가게.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원장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리더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얘는 얘기하면 저는 그냥 안타깝다.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조금 꿈틀꿈틀 되는구나. 저 친구는 아직도 혼자서 저러고 있구나. 저 친구는 저기 끌려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쟤는 에너지가 떨어져 저쪽 가고 있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라 불러요. 인연. 강제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냥 쉬면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더분들을 통해서 리더분이 그 식구들에게 에너지를 어떻게 줘야 하는지 저희가 앞으로 리더가 이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힘든 상황 뭐 하리도 겪고 이도도 겪고 강윤리도 겪고 뭐 이렇게 삐걱삐걱 되면서 올라온 상황을 안 만들 거예요. 아마 안 만들어질 거예요. 리더가 됐는데 저렇게 힘든 거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리더하고 마음이 완전히 합이 맞은 상태로 오픈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요번에 누가 오픈했죠? 윈터 오픈했죠? 윈터 어디죠? 윈터. 네. 윈터 힘드나요 마음이? 네? 조금 힘들어요? 네? 행복하죠? 네. 네. 덜 힘들다고요. 왜 덜 힘들겠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뭐냐면 하리 어때요? 하리 요즘 어때요? 저요? 하리 요즘 어때요? 괜찮죠? 막 머릿속에 생각 없죠? 네. 네, 왜 없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왜냐하면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고모한테 물어보면 되고 일쌤한테 물어보면 되고 나한테도 물어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니까 굳이 내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은 두 개인데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고맘이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으면 아파요. 생각이 있으면 집착을 하고 생각이 있으면 아파요. 저는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99.9% 저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서 모르면 그냥 바로 찾아봐요. 찾아보고 또 제 생각 자체가 없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나요? 생각이 없으면 그 있잖아. 야, 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게 머리 아픈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는 게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껍질이 뭔가 몸에 먼지가 있고 몸에 돌멩이가 낀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편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하고 이런 영상을 나폴레옹 일은 어떻게 했지? 이나모리 가지고 회장 스승님은 어떻게 했지? 저기 스승님은 어떻게 했지? 부처님은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더라? 이거 찾아보는 게 더 빨라요. 제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그게 아마 생각을 놓으면 얼마나 우리 이 돈 어때요? 편하죠.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쟤는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없으면 엄청 편해요. 왜?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받을 일이 없어요. 다만 현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법밖에 없어요. 문제가 딱 생기면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거예요. 전부 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가요.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개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전부 다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너무 놀랍더라고.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테디 좀 편해졌지?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얘도. 그러면 테디도 생각이 없고 엑센도 생각이 없고 나도 생각이 없고 도대체 생각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몸은 둘인데 몸은 셋인데 몸은 넷인데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나모리 가지고 스님이 얘기하고 부처님이 얘기한 진화라는 것 같아요. 모든 우주 만물의 진화는 하나인데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의 생각이 너의 번뇌를 만들고 너의 집착을 만들어서 너를 괴롭게 하느니라.
그분들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저는 놀라워요. 저희가 마음 먹은 대로 계속 돼서. 그래서 이런 말도 이제 기억이 나요. 어떤 영상이 딱 봤는데 이랬어요. 나폴레옹 힐슨께서 이랬어요. 결심하고 가게 되면 나머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반드시 오니까 재촉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가는 시간을 즐기면서 갈 뿐이에요. 그냥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랑? 연인이랑 아니면 여행 가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해도 못 가요. 3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3일 뒤가 내일 했으면 좋겠다. 빨리 안 오잖아요. 3일이 지나야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본 기억이 나요. 어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때가 되면 너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더 고통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거를 너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걸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모든 게 이제 퍼즐처럼 다 맞아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생각에 억압되어 있는 이분들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지? 근데 그게 현실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제가 종교를 떠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디에서 지금 신앙을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용에서, 요식업에서, 유통에서, 영업에서 모든 업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결심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이든 상관없어요. 그 결심이 여러분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런데 결심이 없는 분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한 발짝 어딜 가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보면 쟤는 눈을 감고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어떤 결심이든 하면 되는데 인턴들은 결심을 하나 한 거야. 나 일단 디자이너 돼야지. 디자이너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간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될지 6개월 안에 될지 9개월 안에 될지 12개월 안에 될지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으로 줄인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디자이너가 된다면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결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행복한 결심. 가장 행복한 결심은 뭘까요? 이 결심을 하면 인턴이든 디자이너든 상관없어요. 그 누가 됐던 간에 이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 뭘까요? 스승의 결심. 이타적 결심. 무슨 결심이야? 앞으로는 이걸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바로 와우. 리결자가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리결자란 이런 거예요. 리더 결심자. 리더 결심자죠. 리결자라 그러죠. 리더는 이런 거예요. 리더는 그냥 한 단어로 이런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리더는 내 주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주변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깨우쳐서 내 주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현상. 리더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리더는 내 주변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전부 다예요. 연인이든 자식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 만나는 주변 사람을 전부 다 영감을 줄 수 있어요. 리더 결심만 하시면. 그런데 이 리결자를 하고 결심을 딱 하잖아요. 나도 내 주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고 정말 삶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당연히 리결자는 돈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아요. 제로예요. 리결자가 되는 순간 돈 생각은 빠이빠이예요. 돈 생각을 아예 안 하실 수 있어요. 아예 안 해도 돼요. 리결자를 하면. 왜냐면 그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 인생에 영감을 주고 파장을 줄 준비를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변에다가 영감을 주는 법을 배우지?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을 에너지를 올라오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얘가 되게 행복하게 더 웃는 얼굴로 더 표정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밝아지게끔 만들 수 있지? 그게 리결자가 배우는 거예요. 그 리결자를 가는 동안 안에
리더까지 가기 직전에 리결자를 배우면 제가 보는 시간은 짧으면 3개월, 지금은 길어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인턴이든 디자이너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인턴이면 엄청난 속도로 디자이너가 되고 하이 퍼포머가 돼서 엄청 편안하게 바로 점프가 일어나요. 만약에 디자이너가 리결자를 하면 아주 편안하게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고객수가 됐던 전적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리결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고 리결자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 리결자가 이런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이렇게만 하면 얘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리결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놓아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리결자는 뭐 해야 되나요? 생각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이 욱 올라와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놓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놓는다 해서 그러면 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진짜 자기, 진짜 나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진짜 나의 능력을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부모님과 선생님과 주변의 이상한 분들의 생각이 꼬여있는 사실은 꼭두각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실체를 만나셔야 돼요. 진정한 여러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놓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올바로 쓸 수 있는 거를 어떤 게 자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가볍게 하고 이건 리더 미팅 때 잠깐 한 건데요. 그냥 오늘은 가볍게 훑고만 지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 끝에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단계로 변화하지? 라는 단계. 근데 오늘은 0단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와 1단계. 1단계가 영감을 얻는 단계. 알아차리는 단계. 나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 나 한번 해봐야지. 나 한번 도전해야지. 나 한번 결심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결심하고 일단 해보자. 그 자체가 알아차립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게 원래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에라 모르겠다 결심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도전해야지.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도전할 생각 없었잖아요. 원래 결심할 생각 없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없었잖아요. 거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결심해야지.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뭐 리결자면 된다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리결자 한번 해봐야지. 여기에 있는 지금 천호장 분들도 리결자의 소통법을 몰라요. 공함도 모를 거예요. 엘맘도 모를 거예요. 리더면은 멱살 잡고 너 리결자라며. 너 리결자니까 빨리 이거 해. 너 리결자니까 이거 해. 이게 리결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목은 데다가 목 졸라 죽어요. 따라오라 말이야. 이게 리결자가 아니에요. 리결자의 소통법을 잘 연구해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리더가 리결자를 한 사람이 있다면 리더는 어떻게 리결자와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리더분들도 아직 본인이 진정한 리더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진정한 리더는 뭐예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해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리더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건 마음밖에 없어요. 순수한 마음. 거리낄 게 1도 없어요. 모든 거를 다 공개해도 전부 다 편안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거를 다 공개해도 돼요. 이 말은 해야만 되고 저 말은 해야 되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좀 숨겨야 되고 저거는 이런 게 있으면 리더가 못 돼요. 리더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가식이 있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숨기고 있으면 그게 사람의 마음에 닿을까요? 숨기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식구들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 하시는 분들도 이탈리아의 모든 분들 아직도 그 단계까지 가신 분이 많지 않죠.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 리더가 완전한 순수한 단계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술이 없는데요. 인턴인데 기술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리더의 마음을 배우는 거니까. 리더 결심자라는 거는 리더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더의 마음을 배우는 거지 리더의 소통법이나 리더가 뭘 해야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리더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감을 받아야 가능해요. 영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감을 받는다는 게 나 영상이 됐던 책이 됐던 우리 리더가 됐던 누구로부터 그 순수한 사람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사심과 이기심이 아무것도 없이 없는 사람에게 영감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이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왜? 그 사람은 사심과 이기심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또 끝나고 가면 둘셋 아까 모인다 그랬죠? 둘셋넷 모여갖고 맥주 마시고 그렇게 갈 바에야 혼자 집에 가셔가지고 나폴레옹 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끼리 지금 대화를 해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생각이 더 꼬여요. 생각이 생각을 또 만들어요. 생각이 생각을 또 만들고 생각이 생각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엉키게 만들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집에 가서 혼자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사놓고 영상 나폴레옹 힐 이런 거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이런 거 틀어놓고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은 생각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 순수한 분들의 마음을 듣고 가만히 옆에 지켜보기만 해도 여러분이 정화돼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제 태영이 왔다. 태영이 전적 어떻게 되고 있나 이번 달? 조금만 갔을 거 아니야. 조금 얼마 왔어. 좀 전에 시간 못 들었지. 결심하고 행동하면 뭐가 찾아온다? 못 들었지? 반드시 실패한다고 나와. 실패하고 두 번째 또 나와. 또 실패한다고 나와.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근데 실패했을 때 배워야 된다는 거야. 실패했을 때 배워야 돼. 쪽팔려갖고 나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다.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얘기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패가 돌뿌리가 돼요. 돌뿌리. 그럼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빠져요. 더 위축돼요. 쪽팔려. 나 말을 했는데 그때는 막 저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저요 하고 실패 한번 해본 게. 그럼 겸손해야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 행동도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도 또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으면 아니요. 이번에는 결심 안 할래요. 무서우니까. 이거는 뭐예요? 실패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럼 실패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인턴이나 디자이너나 누가 하던 간에 딱 하면 야, 너 대박이다. 예술이야. 인턴이 실수했어. 우리 여기 쭉 들어갔어. 그러면은 야, 예술인데? 어떻게 넣은 거야? 이거 물어봐줘요. 머리가 녹았어. 오이, 대박. 야, 어떻게 녹인 거야? 이거 자세하게 좀 알려줘. 어떻게 녹였는지. 그래야 자세하게 다시 모르지. 다시 안 할 거 아니야, 그거를. 꼭 디자이너나 리더는 인턴이나 누가 뭐 잘못하건 깨건 기계를 깼다 이거를 여기 깼다 그러면은 야, 이게 대박인데? 어떻게 하다 이거 깬 거야? 다시 한번 알려줘봐. 우리 저렇게 하지 말자. 배운 거잖아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턴이나 디자이너가 뭘 잘못했을 때는 지각을 하면 와, 예술이야. 대박인데? 너 어쩌다 너 지각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하는 지각하는구나. 박수! 하나 우리 배웠어. 다 같이 알려줬어? 이러면서 박수! 걔 김사 갖고 와. 라면 사갖고 와. 그리고 주기도문 한번 읊어주시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얘기를 한번 하시고 배운 거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지각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깨지고, 저렇게 하면 클레임 걸리고, 저렇게 하면 손님한테 욕먹고, 저렇게 하면 손님이 화를 내고, 저렇게 하면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재밌게 얘기하신다 말고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내일부터 인터넷 디자이너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이러면은 예술이야 노래를 틀어줘요. 대박이야 예술이야 노래를 틀어. 실제로 우리 하나 배운 거예요. 근데 된 사람도 예술이죠.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지. 너 어떻게 해서 소개가 야 3명이 나온 거야? 예술인데? 얘기 좀 해줘봐. 그거 봐요. 배우면은 2가지가 있어요. 실수나 실패로부터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배우고, 남의 성장과 깨달음으로 또 배우고, 남의 실패로부터 또 배우고. 그래서 삶에는 배움밖에 없어요. 삶에는 계속 깨달음이에요. 잘하면 잘한 거에 예술이고, 안 되면 안 된 거에 예술이고. 그럼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루가 예술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예술, 매일매일이 예술인 거예요. 매 시간이 예술이야. 웃으면서 나가도 야, 어떻게 저렇게 웃고 나간 거야? 예술인데 어떻게 써? 예술이에요. 그것도 예술이고, 울면서 나갔어, 뭐 화내면서 나갔어. 야, 왜 저렇게 화내면서 나간 거야? 예술인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화를 내면서 나가는 거야? 어떻게 했길래? 또 배워보자. 그것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인생은 매 시간, 매분 예술이에요.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와 오늘은 어떤 예술이 벌어질까? 하루가 예술이에요. 아침마다 우리 예술이야를 틀자. 끝날 때 예술이야 틀고. 대박인 거죠 인생. 인생에 피한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기분이 안 좋고 뭐 이상한 소리라고 있나, 아니 개소리라고 계시나, 뭐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분들은 벌써 멀리 가시는 분이에요. 멀리 가시는 분. 혼자 생각에 빠지시는 분. 혼자 생각에 빠지시는 분. 혼자 생각에 빠지면 어떻다? 괴롭다. 그 사람 얼굴 표정 보세요. 표정이 우울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술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2단계는 뭘까요?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냥 맞추기만 하세요. 2단계 뭐죠? 결심. 맞아요. 영감을 딱 받으면 느낌이죠. 느낌 왔다. 열심히 하는 게 느낌 왔다. 느낌 오면 느낌 왔는데 얘도 느낌 안 나와요. 보드가 시간 됐다고 안 움직여요. 저기 예약 걸어놨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그런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예술하려면 예술이야. 항상 예술이야를 입에 달고 다니세요. 대박이야 예술이야. 삶이 대박이고 삶이 예술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디자이너는 누가 어떤 실수를 하든 뭐 화가 나오든 뭐 하면 무조건 예술이야. 어떻게 된 거야? 배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실패를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를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예술 작품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술 작품. 원장님한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저 예술 큰 거 하나 했어요. 작품 하나 큰 거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에는 예술 작품 여러 개 실수로부터 그리고 또 성장으로부터 그래서 양쪽이 다 예술이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괴롭다 그러면 내려놓는 거를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리고 누구랑 대화나 카톡이나 술을 마셨는데 내가 더 괴로워졌다. 기분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빨리 거기를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하고는 잠시 끊으라 소리가 아니라 잠시 멀어진 다음에 나폴레옹 힐 스님이나 이나모리 가지오 스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 영상을 딱 켜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뭐 하면서 취하시면 안 돼요. 취하시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생각으로 딱 들어가요. 취하기 전에 딱 이게 피가 탁 돌고
공론 직전 그때 막 돌아가거든요. 그때 영감이 막 떠올라요. 막 떠올라오르는데 그때 막 떠올 빨리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 그때 안 하면 그 다음날 생각하잖아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아 어제 좋은 거 생각났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영감이 탁 떠오를 때는 바로 메모. 핸드폰으로 메모하든지 종이로 써서 메모하든지 바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턴분들도 선생님 이렇게 뒤에서 서버가지고 같이 하다가 느낌 영감 딱 올라다 커트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얼른 염색 저렇게 얼른 파마 저렇게 얼른 이렇게 얼른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예술 쓰고 하나 깨달아. 그런 2주를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13일 남았으니까 8월 달에 결심해야지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13일 안에 7월 달 13일까지의 결심 그리고 내일 결심 아무거나 좋아요. 소개가 되면 웃으면서 하는 거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결심이든 하지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누가 하죠? 와 대박. 오늘 근데 심연에서 진짜 엄청 가슴 떨리는 순간이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오늘 혹시 가슴 떨리는 친구 있었으면 한 2명 정도만 축복을 한번 받을까요? 하이. 이거 숨든 줄 알았는데.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하자. 하고 싶은 사람. 오늘 영감이 오신 분 뭐라고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 가장 다 너무너무 좋은데 언제 심장이 가장 떨렸냐면 이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느끼는 경험. 근데 옛날에 제가 엄청 20대쯤 어느 한 순간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뭔가 1등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1등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 미세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돈 때문에 고민할 일이 절대로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21살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주변에 항상 엄마나 이렇게 가족들이 되게 약간 가난한 편인데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를 어릴 때 완전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그거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싫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20살이나 21살 때쯤에 막 돈 고민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을 때 진짜 많았어. 내 주변에 한 99%가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다 세팅돼 있었는데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랑 대화를 끄는 것 같아. 내 스스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게 듣기 싫었나? 이러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살면서 난 돈 걱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런 고민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탁 느끼고 진짜로 그때 이후로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가 어렸을 때 미세하게 그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제일 가슴 떨렸던 순간은 그 해피니언 브랜드 이거 딱 나오면서 저도 해피니언 브랜드가 처음 아까 생겨난 거를 아까 스승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스승님이 살짝 울컥한 느낌인가? 아닌가? 나만 그냥 느꼈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저도 막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온지를 아는 그 느낌이 아마 여기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랑 아직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고맘이랑 그리고 진짜 갑자기 우리가 진짜 얼마 안 지난 그 후의 시점에서 왜냐면 저도 저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리더들이 고민을 하신 걸 저는 알지만 저는 불과 2-3년 동안 진짜 리더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러면서 내 생각이 한가득 찼던 그 1-2년도 있고 그리고 계속 울고 온몸 다 아프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막 아픔의 끝판왕까지 갔는데 그때 뭔가 내 생각이 100이었다는 거를 또 막 하면서 뭔가 그 순간에 내가 얘기하면서 울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도 뭔가 여기에서 우리 아직 아프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 실명 잘 안 들려 이런 친구들도 와 나 이때 진짜 너무너무 하나도 안 들렸는데 이러면서 그거를 이겨나가는 걸 울면서 말을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한 리더단 미팅 때 한 몇십 명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딱 느끼면서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오늘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나간 시간 진짜 안 중요하고 누가 언제 어떤 걸 깨달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거는 좀 또 가슴속에 불꽃이 하나 올라온 게 스승님이 지금 도마
마음이랑 앨범도 이결자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애들 부러진다고 하면서 뭐야 내가 모르는 게 아직도 있다고 뭐지?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서 또 엄청 여쭤보고 싶고 분명히 스승님은 그걸 잘하는데 제가 모르는 영역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빨리빨리 배우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도가 오면서 아까 저한테 그러고 그리고 하이가 며칠 전에 와서 그러고 갑자기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저보고 뭔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서 근데 하이도 좀 눈빛이 좀 죽으셨는데요? 이러고 순해졌다 그랬나? 죽으신 눈동자인데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해서 와 나 또 바뀌었네? 이러면서 뭔가 좀 3개월 동안 최근에 바뀐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님을 정말 지금도 많이 체크해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김해 그 취업 설명 해피니언 이거 하러 갔을 때도 50분 동안 막 우리 얘기를 하는데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내가 혹시 이거 다른 조직에 가서 다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스님한테 보내서 집착적으로 이거 빨리 좀 체크해 달라고 이러면서 저는 진짜 질문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뭐 살아있는 사람한테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수많은 이런 거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뭐 40살 살았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앞으로 진짜 100살, 뭐 90살, 80살, 60살, 뭐 50살 이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더 많고 더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미래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늘 심연해주신 그 스승님의 첫 번째 오늘 깨닫게 오늘 알게 된 거랑 두 번째 스승님이 어떻게 살아오신지에 대한 걸 제가 다음 주에 진짜 생생하게 강남구직 심연에서 어떻게 25년을 살아왔는지 심연 식구들한테 내가 빙의해서 스승님의 입장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 미래를 이렇게 좀 상상하게 해주시면 또 되게 예술이고 진짜 감사합니다.